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한번 보세요. 그 생생한 색감,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죠? 그 뒤에는요, 아주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퀀텀 닷이라는 건데요. 아니, 왜 어떤 화면은 진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어떤 건 좀 물 빠진 색감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나노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빛의 마법,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지도인데요. 먼저 순수한 색을 향한 여정에서 시작해서 기존 기술은 뭐가 문제였는지 그 빛의 근원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노스케일의 해법, 퀀텀 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이 멋진 입자의 속살을 해부해보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모든 디스플레이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바로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이죠. 이 세 가지 기본 색깔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화면의 퀄리티가 그냥 확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 디스플레이는 빨간색 나와 하고 신호를 보내도 주변에 있던 주황색이나 다른 붉은 계열 빛들이 살짝 섞여서 나와요. 색이 뭐랄까 좀 텁텁해지는 거죠. 그런데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요, 그냥 진짜 빨강만 딱 골라서 아주 정밀하게 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저녁 노을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마존 정글의 초록색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기존의 물질들은 이렇게 색이 섞여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세계, 바로 원자 수준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요,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길,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는 궤도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사다리 발판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발판과 발판 사이 허공에는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그러니까 바깥쪽 궤도로 폴짝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라서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안정적인 원래 자리, 안쪽 궤도로 다시 툭 떨어져요. 바로 이 순간 자신이 방금 잃어버린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빛의 형태로 내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질이 빛을 내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원자가 딱 하나만 있을 때는 에너지 사다리가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단 하나의 색을 가진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수많은 원자들이 덩어리로 뭉치게 되면요, 이 사다리 발판들이 서로 막 겹치고 흐릿해지면서 에너지 밴드라고 하는 넓은 띠가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도 딱 하나의 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뒤섞인 뭉뚱그려진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색이 탁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 에너지 밴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다시 원자 하나처럼 깨끗한 빛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주인공 퀀텀 닷이 무대 위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퀀텀 닷, 우리말로는 양자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노 크기의 반도체 입자예요. 근데 이 녀석의 진짜 신기한 점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는 빛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도 그 입자의 크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퀀텀 닷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셈이라 에너지 폭이 커져요. 그래서 파란색처럼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고요. 반대로 크기가 커지면 에너지 폭이 작아져서 붉은색처럼 에너지가 낮은 빛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 하나만으로 색깔을 자유자재로,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디스플레이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혁신이었죠. 바로 이게 퀀텀 닷의 진짜 힘입니다. 입자가 워낙 작아서 아까 골치 아팠던 에너지 밴드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마치 원자 하나처럼 아주 좁고 정밀한 파장의 빛만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색이 섞일 일이 없으니 색은 당연히 선명해지고 엉뚱한 대로 새는 빛이 없으니까 에너지 효율까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내는 퀀텀 닷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동그란 알갱이 하나일까요? 천만에요. 알고 보면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닷을 해부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안쪽, 빛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심장부인 코어가 있고요. 이 코어를 단단하게 감싸서 보호하는 껍질, 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쉘 바깥에 또 머리카락처럼 달라붙어서 전체적인 안정성과 성능을 높여주는 리간드라는 게 있죠. 아니, 왜 이렇게 겹겹이 싸매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코어가 아주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나노 입자는 공기나 습기만 닿아도 쉽게 녹슬어버리고요. 빛을 계속 받다 보면 색이 바래는 광퇴색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쉘과 리간드는 이런 온갖 외부 위협으로부터 코어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오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크기가 작으면 더 단단하고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나노 입자는 반대로 외부 환경에 훨씬 더 약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 비밀이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요. 한번 보세요. 한 변이 10m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의 부피를 1000분의 1로 줄이면 겉넓이, 즉 표면적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놀랍게도 고작 100분의 1밖에 안 줄어들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덩치가 작아질수록 전체 부피에서 외부와 직접 닿는 표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외부 공격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쉘과 리간드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퀀텀 덧 기술이 거의 완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퀀텀 닷의 핵심 재료가 바로 카드뮴이라는 원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카드뮴이 사람과 환경에 모두 해로운 꽤 심각한 독성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계와 산업계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성능은 최고지만 유해한 카드뮴을 계속 써야 하나? 아니면 당장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훨씬 안전한 인듐이나 갈륨 같은 물질로 바꿔야 하나? 당연히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소비자들도 친환경 제품을 원하니까 모두가 후자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안전한 물질들은 카드뮴보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코어 물질 자체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간드 기억나시죠? 그 바깥쪽 갑옷을 최적화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더 튼튼하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좀 약한 코어를 잘 보호하고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거죠. 퀀텀 닷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단지 물질의 표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이 작은 나노의 세계 속에는 우리의 미래를 또 한 번 바꿀 상상도 못할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